자, 그 선생님 준 10주차. 자, 이게 이제 우리 내용으로는 마지막 내용이긴 한데, 전기 에너지의 생산과 수송, 그래서 나오지? 전기 에너지의 생산과 수송. 그래서 뭐 다른 내용들도 중간중간에 섞여져 있다면, 어쨌든 이 제목 그대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전기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그 만들어진 전기가 어떻게 우리 집까지 오는, 요거에 좀 초점을 맞춰서 수업을 해보도록 하자. 당연히 전기는 발전소에서 만든단 말이지, 그지? 그럼 발전소에서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원리가 뭐냐, 이거지, 원리. 우리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뭐다? 그 전기 에너지를 만드는 원리가 바로 전자기 유도라는 거야. 전자기 유도. 전자기 유도 현상에 의해서 전기 에너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전자기 유도라는 거 꼭 기억해. 그럼 전자기 유도가 뭐냐, 이제 그 얘기를 해봐야 되겠지, 이제. 전자기 유도, 이제. 자, 유도된다는 거야, 유도. 근데 니네가 뭐 얼마 지나지 않은 거니까 알 거라고 봐, 그지? 그 전류가 흐르면 주변에 자기장이 생겼잖아, 그지? 그럼 그거에 반대되는 현상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 코일 있지, 코일. 우리 이렇게 이제 코일이 있잖아, 그지? 이렇게 이제 코일이 있어. 코일에다 뭐 철심을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이제, 이렇게 감아놓은 거야. 그럼 원래대로라면 우리가 이 코일에 이제 전원을 연결하고 전류가 흐르면 이 주변에 자기장이 막 생기잖아. 막대자석과 비슷한 형태의 자기장이 생긴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그 반대이기 때문에 전원이 없어. 전원이 없고 대신에 여기다가 뭘 왔다 갔다 해? 자석을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러면 자석 주변엔 당연히 뭐가 자기장이 생겨져 있지. 그럼 우리가 그 자기장을 뭘로 나타내지? 자기력선이라는 걸 그려서 나타냅니다. 그지? 그럼 자기력선은 막대자석을 기준으로 할 때 어디서 나온다?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이렇게 들어가게끔 자기력선을 그리지, 그지? 그러면 N극에서 현재 이렇게 지금 자기력선이 나오고 있다 치자 이거야. 그럼 이때 이거 N극이 아니어도 S극도 마찬가지인데, 이 N극을 이 코일에다 대고 앞뒤로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코일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일부러 철심을. 자, 여기를 통과하는 자기력선이 있을 거 아니야.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러면 그 자기력선의 수가 변할 거라고. 맞지? 자, 멀리 있으면 예를 들어 자기력선이 하나만 지나가지만, 이게 코일에 가까이 오면 어떻게 되냐? 코일에 가까이 와서 지금 여기가 이렇게 코일인 거야. 그러면 자, 자석이 여기 있고 코일이 여기 있을 때는 지금 요 코일의 단면을 지나가는 자기력선이 하나인 거에 반해서, 코일이랑 자석이 가까워지면 그 코일의 단면을 지나가는 자기력선이 몇 개가 돼? 3개가 되지? 맞네? 그러면 코일의 단면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변하는 거야. 자기력선의 수가 변하면. 그럼 그거에 의해서 뭐야? 저절로 전류가 흐르더라 이 말이야. 그 현상을 전자기 유도 현상이라고 한다. 그래서 정의를 적어보자면, 코일의 단면적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변하면, 자기장의 변화에 의해서 이 코일에 전원을 연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코일에 있는 전선을 따라서 저절로, 그지? 저절로 전류가 흐르게 되는 현상이에요. 이 현상을 우리가 전자기 유도 현상이다 이렇게 불러요. 전자기 유도 현상. 코일의 단면적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변할 때 저절로 전류가 흐른다 이거야. 그러면 이때 이 저절로 흐르게 되는 전류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유도전류라고. 유도전류. 자, 전원을 연결해야 전류가 흐르는데, 전원을 연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자석을 왔다 갔다 했더니 여기에 저절로 전류가 흐르더라 이거야. 흐르더라 이거지.
그럼 그 전류가 흐르는지는 어떻게 하느냐? 여기다가 전원장치 대신에 검류계라는 걸 설치해놔. 그럼 이게 전류계나 전압계랑 비슷하거든? 바늘이 움직여요, 전류가 흐르면. 그래서 그 바늘이 움직이면 전류가 흐르는 거야. 근데 그걸 통해서 전류가 흐르는구나를 알 수가 있는 거라고. 그러면 이때 이 코일에 전류가 흐른다면, 그 유도 전류가 흐른다면 이 유도 전류는 어느 방향으로 흐를 것이며, 그지? 유도 전류가 더 많이 흐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혹은 더 약하게 흐를 때는 어떻게 할 때 약하게 흐르냐,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야. 자, 첫 번째 뭐라고? 유도 전류가 흐른다면 유도 전류가 어느 방향으로 흐르겠느냐? 방향. 이 유도 전류가 어느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자석을 왔다 갔다 했을 때 이 코일 기준 전류가 이렇게 흐를 것이냐, 아니면 이렇게 흐를 것이냐, 그 방향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 방향을 나타내는 법칙이 하나가 있는데, 렌치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렌치의 법칙. 렌치의 법칙. 지금 우리 교재에 나와 있니? 렌치의 법칙? 자, 거기 나와 있다. 동그라미 1번 보면. 그지? 그래서 유도 전류가 흐른다면 유도 전류가 어느 방향으로 흐를지를 알려주는 법칙인 거야. 그럼 이 렌치의 법칙이 뭐냐? 잘 봐. 첫 번째, 유도 전류는 그 코일을 지나가는,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의 변화를 상쇄시키는 방향으로 흐르게 된다. 유도 전류는 자기장의 변화를 없애는. 그러니까 변하는 게 싫은 거야.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하면 늘어나면 줄여버리고요. 줄어들면 늘려. 알겠니?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그 변화. 그래서 우리 책에는 지금 그 자속 변화라고 나와 있지. 자속 변화. 똑같은 말이라 생각하면 돼. 자속이 자기력 선속이라 그래가지고 선생님은 아까 했죠. 자기력 선의 개수라고 생각하라고. 자기력 선의 개수. 알겠니? 그러면 그 변화를 상쇄시키는 방향으로 흐르는 게 뭐냐 얘기를 한번 해보잔 말이야. 자, 여기에 코일, 요 단면만 선생님 잘라낸 거. 여기 코일이 있어, 코일. 여기 코일이 감겨 있는 거겠지? 자, 여기에 N극이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그림을 조그맣게 그릴게. N극이 멀리 있는 상황이야. 이렇게 멀리. 자, 자석에서 N극에서 자기력선이 나온다 그랬지. 자, 만약에 이 N극에서 자기력선이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다고 치자. 자, 그러면은 요 코일의 단면, 여기를 통과하는, 이 자석에서 나와갖고 여기를 통과하는 자기력선 몇 개야 지금? 한 개 아니니? 그렇잖아. 이렇게 가는 애는 통과를 할 거지만 얘네들은 통과를 안 할 거 아니야. 자, 그런데 이 자석을 내가 움직여가지고 코일에 이렇게 가까이 가져온 거야. 코일에 가까이 가져와. N극이 이렇게 가까이 왔어. 그러면 동일한 자석이니까 자기력선은 여전히 뭐야? 3개가 나올 거 아니야. 해봐. 이때는 분명히 코일의 단면을 통과하는 자기력선이 아래쪽으로 하나인데 N극이 가까이 왔더니 통과하는 자기력선이 몇 개가 됐어? 3개가 됐지? 변했네? 변하는 게 싫다고요. 그럼 그걸 상쇄시키려면 어떻게 돼야 돼? 이 2개를 없애야 돼. 2개를 없애기 위해서 코일 안에서 저절로 이렇게 뭐야? 자기장이 생기면서 이렇게 2개를 상쇄시켜 버린단 말이야. 그러면 봐봐. 코일에서 니네 왜 전류가 흐르면 주변에 생긴 자기장 할 때 코일 할 때 요 오른손 이용해 가지고 요 4손가락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면 요쪽으로 자기장이 생긴다 이렇게 배웠거든. 그럼 또 그거 이용하는. 그럼 봐. 코일에서 저절로 요렇게 자기장이 생기려면 전류가 어떻게 흘러야 되는 거야? 이렇게 흘러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상쇄시키기 위해서 요 자기장을 만들어야 되거든. 자기장을 요렇게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코일에서 저절로 전류가 요렇게 흐르더라 이 말이야. 요 방향으로. 알겠니? 그럼 저절로 지금 안 흐르던 게 N극이 가까이 왔더니 저절로 이렇게 흘렀어. 맞니? 자, 이번에는
반대로 N극이 이번에는 가까이 있었어. 그래서 이제 이 코일을 요렇게 자기력선이 3개가 지나간 거야. 그런데 이번에는 그 N극을 코일에서 멀어지게 했어. 멀어지게 만든 거야. 그러면 자, 여기서 여전히 자기력선이 3개가 나올 거 아니니? 그럼 이때는 아래쪽으로 3개가 이렇게 통과를 하고 있었는데 N극을 멀리 했더니 요 코일을 통과하는 게 하나로 줄어들었지. 늘어나는 것도 싫고 줄어드는 것도 싫다고. 완전 청개구리 심보라고. 그러면 줄어들면 어떻게 해야 돼? 만들어야지. 그러면 3개에서 하나로 줄어들었으니까 다시 3개를 만들려고 한다고. 그러면 얘는 코일에서 저절로 아래쪽으로 이렇게 자기장이 생기려고 한다고. 아래쪽으로 자기장이 생기려면 전류가 어떻게 흘러야 돼? 요렇게 흐르게 된다고요. 그럼 봐봐. 멀리 있던 게 가까이 오는 순간 흐르는 거야. 그지? 근데 자, 그러면 여기서 여기 되면 흘러 안 흐를까? 전류가 흐르려면 무조건 자기장이 변해야 흘러. 그럼 여기서 여기는 흘러 안 흘러? 안 흐르지? 여기서 여기 되는 순간에는 변했으니까 흘러. 그러니까 자석이 올 때는 흐른다고요. 근데 와서 가만히 있으면 흘러 안 흘러? 안 흘러. 그러다가 다시 멀어지면 흘러. 그럼 계속 흐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가만히 있으면 안 흐른다고. 왜? 뭐가 안 변하니까. 자기장이 안 변하면 안 흘러요. 자기장이 변해야 흘러. 알겠어? 그럼 결과적으로 코일을 두고 여기에 전류가 계속 흐르게 하려면 어때야 된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갔다 왔다 왔다 갔다 갔다 왔다 이렇게 해야 돼. 그때만. 그러면 왔다 갔다 할 때 어떻게? 자, 왔다 요렇게, 갔다 이렇게. 내가 코일을 두고 왔다 갔다 하면 전류가 흐르긴 흐르는데 어떻게 흐르지? 이렇게 흘렀다, 이렇게 흘렀다, 이렇게 흘렀다. 그치?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 어떻게 되겠어? 계속 바뀌겠지?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전류는 건전지 연결하면 한 방향으로만 전류가 계속 흘렀거든? 이런 건 직류전류라 그래. 그런데 지금 이 전자기 유도에 의해서 흐르는 전류는 어떻게 돼? 방향이 계속 바뀌지. 무슨 전류라고 하냐면 교류전류라고 해요. 교류전. 결과적으로 전자기도 현상을 이용해서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어낼 때 그 전류는 교류전류다 이 말이야. 그 교류전류가 우리 가정까지 흘러 들어오는 거야. 그럼 우리가 꼽았을 때 전자제품이나 이런 거에 흐르는 전류도 다 무슨 전류다? 교류전류다 이 말이야. 교류전류. 자, 근데 이때만 흐르느냐? S극일 때도 흘러. 자, 봐봐. 이번에는 S극이 가까이 있었어. 자, S극으로는 자기력선이 들어가겠지.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S극 들어가는데 이때는 S극이 가까이 있다 보니까 코일을 통과해서 들어가는 게 위로 3개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지, 코일을. 맞네? 그런데 이번에는 그 S극을 조금 멀리 해본 거야, 이렇게. 멀리. 그러면 자기력선이 S극 이렇게 들어가야 되니까 이 코일을 지나서 일로 가는 게 몇 개? 하나로 줄었지. 그럼 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 줄어드는 건 싫다니까? 그럼 3개에서 하나로 줄어들었으니까 2개를 만들려고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코일에서 2개를 이렇게 만든다고요. 그럼 코일에서 2개를 만들려면 전류가 어떻게 들려야 돼? 이렇게 흘러야 되는 거야. 이렇게. 맞네? 그 다음에 이번에는 S극이 멀리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요 코일을 지나가는 게 이렇게 하나란 말이야. 근데 그 S극을 이번에는 가까이 당겼어, 이렇게. 그러면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맞지?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되면 하나가 지나가던 게 3개가 지나가게 되니까 늘어났네? 그게 또 싫다고요. 그러면 이 2개를 없애기 위해서 이 코일에서 자기장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생긴다고. 자기장이 아래쪽으로 생기려면 상준아 잘 들어. 전류가 코일에서 이렇게 흐르게 된다. S극을 왔다 갔다 해도 어떻게 된다? 전류가 흐르더라. 맞니?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전류가 흐르게 된 이유가 뭐라고? 자기장이 변하면
그걸 상쇄시키기 위해서 코일에서 자기장이 생긴다. 코일에 자기장이 생기려면 전류가 흘러야 되니까. 근데 그거 가지고 전류의 방향을 찾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럼 지금 보면 N극을 왔다 갔다 할 때가 방향이 서로 달랐고, 그지? S극도 왔다 갔다 할 때가 방향이 서로 다르잖아. 그럼 어떤 경우에 지금 전류 방향이 같지? 봐봐. 예. N극이 가까이 올 때하고 S극이 멀리 갈 때가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이 어때? 같네요. 맞지? 자, 여기다 써볼게. 그럼 어떨 때? N극이 서로 반대로 쓰면 돼. N극이 가까워질 때 하고 S극이 멀어질 때가 서로 흐르는 전류의 방향이 어떻다? 같더라. 맞지? 전류 흐르는 방향이 서로 같더라는 거. 두 번째로는 뭐다? N극이 멀어질 때와 S극이 지금 언제? 자, N극이 멀어질 때와 S극이 가까워질 때가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이 서로 같더라. 그러나 얘하고 얘는 서로 방향이 어떻더라? 반대더라.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요거 가지고 우리가 렌체 법칙 첫 번째가 요거야. 그럼 또 이런 질문 선생님, 만약에 자석은 가만히 있고 코일이 왔다가 똑같은 겁니다. 코일이 가만히 있고 자석이 왔다 갔다 하든지 자석이 가만히 있고 코일이 왔다 갔다 하든지 간에 무조건 코일을 통과하는 게 변하면 전류가 흐르는 거야. 알겠니? 그렇죠. 자, 두 번째는 그럼 뭐냐? 두 번째는 요거 안 지울게. 렌치 법칙 두 번째는 뭐냐면 자석의 운동을 방해한대. 자석의 운동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 이렇게. 자, 그럼 봐봐. 이게 코일이라고 하면요. 우리 코일의 전류가 네 손가락 방향으로 흐르면 엄지손가락 쪽 자기장이 생겨서 나오는 거잖아. 자기장이 나오는 쪽이 무조건 무슨 극이라고? 극으로 따지면 N극인 거라고요. 그럼 봐봐. 여기서 N극이 가까워질 때 자기장이 위로 생겼으니까 코일의 윗부분은 무슨 극이 되는 셈이야? N극이 되는 셈이지. 거기서 자기력선이 나오고 있으니까. 잠깐만. 자, 그래서 자기력선이 나오는 쪽이 무조건 N극이 되는 거니까 봐봐. N극이 가까이 오면 위쪽으로 자기장이 생기려고 하니까 윗부분이 N극이 되는 거야. 그러면 N극이 가까이 오는데 윗부분이 N극이 되면 N극을 어떻게 해야 되겠냐? 가까이 오는 N극을 밀어내려고 하겠지? 자석이 운동을 방해한다고. 자, 이때는 봐. N극이 멀어지면 자기장이 아래쪽으로 생기려고 하다 보니까 아래쪽이 N극이 되고 윗부분은 S극이 되거든? 그럼 윗부분이 S극이 되니까 멀리 가는 N극을 당기려고 하지. 그러니까 가까워지는 놈은 밀어내고요. 멀어지는 놈은 당긴단 말이야. 방해를 해야 되니까. 그럼 그거야. 이때도 똑같겠지 그러면? 봐. S극이 멀리 가니까 위쪽으로 자기장이 세면서 윗부분이 N극이 돼서 S극을 잡아당기게 된다고. 이때도 S극이 가까워지면 아래쪽이 N극, 윗부분이 S극이 되면서 가까워진 S극을 밀어내게 된다고. 그러니까 니네가 방향만 찾는 거라면 첫 번째 내용을 이용해서 그냥 찾아주면 돼. 어차피 첫 번째 내용 안에 요거는 그냥 쉽게 따라오는 얘기니까. 그래서 렌츠의 법칙이라는 걸 이용해서 유도 전류가 흐르면 그게 어느 방향으로 흐를지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 이 말이야. 알겠네? 그래서 유도 전류의 방향은 이렇게 되고요. 자, 두 번째로는 그럼 유도 전류가 흐르면 그러니까 여기에 검유계가 이렇게 바늘이 있다 그랬잖아. 이렇게 바늘이 있다 그랬잖아. 그래서 만약에 N극을 왔다 갔다 하면 그때마다 방향이 계속 바뀌니까 바늘이 왔다 갔다 왔다 이렇게 계속 움직여. 어쨌든 바늘이 움직이면 전류가 흐르는 거야. 알겠니? 그럼 두 번째는 그 유도 전류가 흐른다면 내가 유도 전류를 좀 더 많이 흐르게 하고 싶다 이 말이야. 예를 들어서 유도 전류의 세기. 유도 전류의 세기는 어떻게 되겠냐 이거지. 유도 전류 세기. 자, 유도 전류의 세기는 거기 보면 나와 있지만 패러데이 법칙이라는 거. 자, 무슨 법칙?
어이가 맞냐? 이거 사실 맨날 쓰고 헷갈려. 패러데이 법칙. 자, 그러면 우선 이걸 알아야 되는데, 봐라. 전류가 뭐 어느 방향으로 흐르든, 자, 만약에 전류가 뭐 예를 들어서 이쪽 방향으로 이제 흐른다고 해봅시다. 흐르는 상황이라고 해볼게. 그지? 그럼 전류가 이제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흐르는 거잖아? 그럼 우리 왜 중학교 때 배웠던 전압의 개념을 생각해봐. 원래 전류가 흐르려면 뭐가 있어야 되지? 여기서 여기까지 전류가 흐르려면 여기하고 여기 사이 뭐가 있어야 돼? 전압이라는 게 있어야 돼, 전압. 그래서 건전지를 연결해서 전압을 만들어주는 거거든? 그러면 그것 때문에 전류가 흐르는 거란 말이야. 물 흐르는 거 생각해봐. 여기 있는 물이 일로 흐르려면 어때야 돼? 여기에 물이 많든지 아니면 여기가 높든지 여기가 낮든지 해서 높이 차이가 있어야 물이 흐르는 것처럼 전류도 사실은 이쪽에서 이쪽으로 전류가 만약에 흐른다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 사이에 그 물이 흐를 때 높이 차이에 해당되는 전압이라는 게 생겨야 되는 거야. 그래야 전류가 흐르거든. 그러면 봐. 그럼 그 전압을 만들어준 게 건전지라 했는데 지금 건전지를 연결한 것도 아닌데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는 어쨌든 뭐가 생겼다는 얘기야. 전압이 생겼다는 얘기지.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이제 전류가 만약에 흐른다고 하면 이 점, A점하고 B점 어디가 전압이 높은 거야? 전류가 지금 이렇게 흐르는 상황이라고 하면 어디가 전압이 높은 거야? A야 B야? A지. A가 전압이 높으니까 낮은 데로 흘러간단 말이야, 전류가. 그러면 A점과 B 지점 사이에 어쨌든 그 전압이라는 게 만들어진 거잖아. 전압 차이가 생긴 거잖니? 건전지가 평소에는 만들어졌는데 지금 건전지 없이 전압 차이가 생겼지? 그럼 이때 이 전압 차이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유도 기전력이라고 부르는 거야. 뭐라 부른다고? 유도 기전력. 그러면 유도 전류가 많이 흐르려면 유도 기전력이 어때면 되겠어? 니네 물이 빨리 흐르고 많이 흐르려면 높이 차이가 많이 나거나 경사가 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유도 기전력이라는 게 클수록 여기에 흐르는 유도 전류가 더 많이 흐른다고요. 알겠어? 그러면 패러데이 법칙은 바로 그 유도 기전력에 관한 법칙이야. 자, 유도 기전력이라는 게 일종의 전압이기 때문에 기호로 V라는 기호를 쓸게. 그럼 방금 얘기했다. 유도 기전력이 세면 뭐 한 거라고? 유도 전력이 많이 흐르는 거라고. 그럼 패러데이는 유도 기전력이 그럼 언제 세냐? 는 이거 공식처럼 만들어 놓은 거야. 마이너스 N 델타 T분의 델타 파이 뭐 이렇게 써져 있지. 맞니? 자, 지금은 나중에 내신 대비할 땐 좀 더 자세하게 다뤄야 되겠다만 지금은 의미만 알자고요. 지금은. 아니 수식의 의미만 알면 끝나는 거야 그냥. 그럼 무슨 일? 유도 기전력이라는 게 크려면 자 일단 여기서 마이너스는 뭘 의미할까? 그럼 방향 의미하는 거야. 방향 봐봐. 자기장의 변화를 상쇄, 운동을 방해. 방향 뜻하는 거야. 방향. 그러면 실제로 유도 기전력이 크고 작은 요 뒤에 요 놈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건데 자 여기서 N은 뭐야? 코일에 자 선생님이 코일의 요 부분만 갖고 얘기했지만 코일이 감겨 있을 거 아니야. 그 가문 횟수야. 코일 가문 횟수 요거. 자 그러니까 유도 전류가 흐를 때 저 유도 기전력은 뭐에 비례한다는 거야? 야 니네 이거 등호가 비례 관계잖아. 뭐에 비례한다? 코일의 가문 횟수에 비례한다고요. 맞니?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델타 파이라는 것은 자속의 변화를 뜻하는데 자 아까 선생님이 여기 잠깐 자속 썼었다면 자속은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요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개수라고 생각하라고요. 그러면 봐봐. 델타 T분의 델타 파이라는 건 뭐지? 단위 시간 동안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변화지. 그러면 단위 시간 동안 같은 시간 동안에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변화가 클수록 유도 기전력이 크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속도의 개념이지.
오케이? 자, 요거는 뭐라고? 단위 시간당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력 선 수의 변화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 그러니까 같은 시간 동안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수가 많이 변할수록 유도 기전력이 세다 이 말이야. 자, 더 쉽게 얘기해 줄게. 이거를 우리가 중학교 때는 말로 풀어서 배웠어. 그러니까 유도 전류 많이 흐르게 하려면 뭐 하면 된다는 얘기야. 첫 번째. 그러니까 이 수식을 그냥 의미만 해석하는 거야. 뭐 하면 된다? 코일의 가문의 수가 많으면 된다고. 코일의 가문의 수가 많을수록 얘가 커지겠지. 맞아? 맞잖아. 이 값이 똑같다고 하면 코일을 더 많이 가문 애가 유도 기전력이 더 센 거고 유도 전류가 더 많이 흐르는 거야. 두 번째는 자, 요게 크면 될 거 아니야. 그럼 단위 시간당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력선 수의 자, 무슨 얘기냐면 봐. 만약에 자기력선이 하나가 지나가고 있었어. 맞아? 그래서 자석을 움직여가지고 자기력선이 이제 3개가 지나가게 된 거야. 그러니까 자석을 이렇게 가까이 온 거지. 근데 하나에서 3개로 변하는데 2초 걸렸다고 칩시다. 내가 자석을 이렇게 가까이 오는데 쭉 가까이 오는 동안 하나에서 3개로 변하는데 2초 걸렸어. 그러면 단위 시간 동안 몇 개 변한 거야? 자, 2초 동안 자기력선의 수가 하나에서 3개, 2개 변한 거 아니니? 그럼 1초당 하나꼴로 변하는 셈인 거잖아. 맞아? 이땐 늘어나는 거겠지. 그러면 이게 클수록 유도전류가 많이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 자석을 2초 만에 오는 자석을 1초 만에 오게 만들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란 얘기야? 자석을 빠르게 움직이라고요. 자석을 빠르게 움직이면 돼. 자석을 빠르게 움직이면 얘가 커진다고, 얘가. 그럼 똑같이 감은 코일인 경우에는 얘가 클수록 또 얘가 커지는 거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 돼? 자, 만약에 자석이 가까이 오는데 똑같이 2초가 걸리는데 이 자석이 좀 강한 자석이어가지고 자기력선이 5개가 나오는 애야. 그러면 자기력선이 3개짜리가 가까이 오면 하나에서 3개로 변하지만 똑같은 시간 동안 자기력선이 5개가 나오는 애가 이렇게 오면 얘는 2초 동안에 4개가 변한 거니까 1초 동안에 2개꼴로 변하는 거 아니야? 그럼 아까보다 더 많이 변하는 거잖아. 맞네? 즉, 뭐 하면 된다는 얘기야? 더 똑같이 움직이는 상황이라면 더 강한 자석 사용하면 된다고요. 세 번째는 뭐 하면 된다? 더 강한 자석을 사용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요 수식을 말로 풀어서 해석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코일을 많이 감고 자석을 빠르게 움직이거나 더 강한 자석을 사용하게 되면 결국 이 유도 기전력이라는 게 커지게 되는 거고 그 결과 유도 전류가 어떻게 된다? 많이 흐르게 된다 이 말이야. 알겠니? 그래서 유도 전류가 얼마나 많이 흐를지를 나타내주는 법칙이 뭐다? 패러데이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해. 알겠니? 패러데이 법칙. 오케이? 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전자기 유도 현상, 그죠? 자, 그럼 이런 전자기 유도 현상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어낸다만, 그럼 발전소에서 뭐? 발전기라는 게 있지, 발전기. 그러니까 그 발전기에서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용해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거야. 근데 발전소에서뿐만 아니라 이 전자기 유도 현상이 사실은 다양한 분야에서 이용이 되고 있지. 대표적으로 자, 한 페이지 넘겨보십시오.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자, 전자기 유도의 이용이거든. 전자기 유도의 이용. 그래서 방금 얘기했지. 발전소에서 바로 발전기가 이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용해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장치거든. 발전기에 이용이 된다고요. 자, 그럼 발전기의 이렇게 회전함에 따라서 전류의 세기가 어떻게, 이거는 나중에 할 거야. 지금 거기, 나와 있는 그 그림 있지, 그림.
밑에 그 보면은 전동기의 역과정이라고 할 수 있고, 뭐 그 발전기의 원리는 요건 나중에 얘기할 겁니다. 알겠니? 지금은 얘기하지 않을 거고. 어쨌든 발전소에서 발전기가 바로 이 전자기도 현상을 이용한 거다. 그래서 전기 만들어낸다. 요 정도만 이해하시고. 두 번째로 또 뭐가 있냐면은, 니네 학교 다닐 때, 띠딕 학생입니다. 띠딕 학생입니다. 그지? 띡. 그지? 니네 학생하고 성인하고 차이 알지? 학생은 띠딕, 성인은 띡. 그지? 내가 만약에 시영이 교통카드 빌려서 타면, 그지? 얼핏 봐도 나이가 늙어 보이는데, 띠딕 학생입니다. 이게 나오면은 바로 걸리는 거지. 그지? 그 소리가 달라. 근데 아무튼 그 교통카드. 그 다음에, 선생님 뭐 여기 이제 핸드폰 켜놓고 있다만, 삼성페이라 그래가지고 핸드폰으로 그냥 거의 신용카드 기능 들어서 갖다 대면 결제되잖아. 그런 것들. 대표 교통카드가 이 전자기유도 현상 이용한 거야. 자, 버스에 타면, 잘 봐. 자, 버스에 타면 교통카드 이렇게 갖다 대는 기계가 이렇게 딱 달려있잖아. 맞지? 근데 여기 보면 뭐 여기다 카드를 갖다 대셔 뭐 이렇게 되잖아. 그럼 이 주변에 보이지는 않지만 뭐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이 기계 주변에 이렇게 자기장이 만들어져 있다고. 그러면 내가 여기다가 만약에 교통카드, 이렇게 신용카드처럼 생긴 교통카드다 그러면 니네 신용카드는 얇은 카드 두 장 이렇게 붙여놓은 거거든? 그래서 교통카드 기능이 들어있는 신용카드 보면은 그 안에 이렇게 얇은 구리로 된 선이 이렇게 들어있어. 그리고 여기에 이제 IC 칩이 이렇게 붙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요 구리로 만든 선이 이게 일종의 뭐야? 코일인 셈인 거야.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는 이 교통카드의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력선이 없지. 근데 내가 이 단말기 근처에 가져가는 순간 어떻게 되지? 여기를 통과하는 자기장이 생기게 되겠지. 아무것도 통과하는 게 없었는데 통과하는 게 생기면 어떻게 돼? 자기장이 변했으니까 그걸 상쇄시켜서 안쪽에서 자기장이 이렇게 생기면서 저절로 이렇게 뭐야? 전류가 흐르게 돼. 전류가 흐르면 여기에 이제 IC카드가 달려있어. 여기서 이제 뭐 전파 같은 게 나와서 이쪽으로 신호를 보내는 거지. 그러면 여기에 저장된 정보가 이 화면에 딱 뜨는 거야. 잔액이 얼마 남았고 요금이 얼마가 처리됐고 이런 정보가 딱 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교통카드가 있고 또 뭐가 있지? 니네 마트에 가면 그 입구에 양쪽에 뭐 서 있지? 그래서 물건 몰래 세배 갖고 나오면 어떻게 되지? 삐삐삐삐삐삐 거리잖아. 그러면 저기 요원이 와가지고 저 잠깐 따라오시죠. 뭐 이러잖아. 그지? 그럼 마트에서 쓰는 도난방지기도 마찬가지. 도난방지기. 이제 도난방지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는지 아니? 니네가 시험 끝나면 제일 많이 가는 곳이 어디야? 시험 끝난 날 제일 많이 가는 곳이 어디니? 예를 들면 어디가? 끝난 날 친구들하고 우르 놀러 가잖아. 어디가? 보통 어디가? 남자애들은 주로 PC방으로 달려갈 것이고, 그치? 게임을 하는 애들은. 여학생들이 PC방을 간다는 소리는 많이 못 들어봤어. 들어는 본 적이 있는데, 대부분 여학생들 어디 가지? 노래방 가지 않나? 노래방 같은 데 많이 가잖아. 아니, 뭐 시험 때가 아니더라도 친구들끼리, 그지? 뭐 노래방 가는 게 죄 지은 거 아니잖아. 왜 대답을 못 해? 그지? 선생님은 노래방 가고 싶은 사람 중에 한 명인데, 뭐 요즘 뭐 코인 노래방이 대사라며. 근데 아무튼 노래방 가면 뭐가 있지? 이거! 마이크! 그지? 맞아? 왜 껐을까? 켰는데? 그럼 지금 봐봐. 내가 마이크로, 소리 나잖아. 그지? 이거 왜 나? 물론 여기에는 지금 배터리가 들어있긴 하다만, 배터리가 안 들어있고 이게 선이 연결된 마이크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선에는 전원도 없어. 배터리도 안 들어있거든? 근데 내가 말을 하면 스피커 소리가 막 난다? 자, 내가 말을 하면 이 안에 진동판이 움직이면서 요 사이에 뭐가 있어? 자석이 있고 코일이 있는 거지, 그지? 그래가지고 진동판에 의해서 그 자석 사이로 이렇게 코일이 움직이면 거기에 전류가 흐르면서 전선을 따라서 이렇게 전기 신호가 스피커로 가서 소리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쓸데없이 노래 부를 때나 뭐 할 때 쓰는 마이크도 바로 이 전자기 유도를 이용한 거라고. 네 번째 뭐라고? 마이크. 그지? 마이크.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의 전자기 유도가 실제로 이용이 되고 있다만 어쨌든 그 중에서도 바로 이제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발전기가
대표적으로 이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용한 거다. 그러면 우선 자, 밑에 보면 여기 이제 변압기도 있는데, 자, 이 변압기라는 것도 결국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용한 건데, 이 변압기는 뒤에 가서 따로 설명할 거기 때문에 어차피.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이 다 전자기 유도를 이용한 거다. 그럼 이제 그 중에서도 우리는 요거에 초점을 맞춘다 그랬잖아. 발전소에서 발전기를 이용해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원리가 이제 전자기 유도인 거고, 그래서 그 발전기가 돌아갈 때 전류가 어떻게 흐르는지 그건 이제 나중에 얘기한다 그랬고, 그러면 발전소에서 이 발전기를 돌려야 되거든? 그 돌리는 방식에 따라서 발전소의 종류가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근데 거기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발전소의 종류가 나와. 발전소의 종류.